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코스피지수는 0.09% 하락 마감, 코스닥은 0.41% 상승 마감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감된 건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숫자를 보시면 상승 종목이 더 위에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게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요일까지 96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상승폭 키워가면서 960포인트 121선 위로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괜찮죠? 지금 현재 지수 마감 위치라던가 오늘 흐름은 좀 지루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강보합, 하락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던 건 LG화학 때문이었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리콜을 한다라고 하면서 4천억 규모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6.7%나 꽉 찬 음봉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LG화학은 또 갭자리 어지간하면 다 메꾸는 종목으로 유명하죠. 과거에 2갭자리도 메꿨고요. 이렇게 갭자리들은 어지간하면 다 메꾸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 갭자리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거든요. 다만 오늘 꽉 찬 음봉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내일 갭하락 한 번 더 한다? 라고 하면 LG화학도 한번 살짝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241선 여기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죠. 76만원까지. 그럼 현가 대비해서 손실이 한 6, 7% 정도가 발생되는 거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까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한 3% 될까? 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라고 말씀드린 건 SK이노베이션 때문이죠. SK이노베이션이 하방에 갭자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또 그 자리는 얼추 보면 61선과 121선 부분입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빠진다라고 하면 LG화학도 혼자 올라가기보단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일단 오늘 갭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갭자리이긴 하나 SK이노베이션이 밀리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76만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 이렇게 무거운 종목 선호하시고 길게 보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염두하셔서 갭자리를 목표가 잡고 투자하시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시초를 지배했던 건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정치 테마주, 이준석 관련주나 디지털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초부터 디지털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시간에 끝나고 영상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K사인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K사인이 오늘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갭자리 다 메꾸고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디지털화폐 관련주들이 밀린 모습인데 덕분에 한네트, 로지시스, 양종목 이 두 종목 다 밀렸죠. 자, 그런데 밀린 자리가 한 60일선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크게 실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서 사실 신규 진입 혹은 0.5배수 정도 추매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네트랑 로지시스랑 완전 자리가 똑같죠.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컸으면 이거 좀 아닌데 라고 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디지털화폐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눌리거나 혹은 이제 디지털화폐, 달러의 디지털화폐, 위안화의 디지털화폐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오고 또 인플레이션 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 디지털화폐 관련주들 또 꼼지락 거릴 수 있거든요. 다만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넓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60일선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보면 일단 로지시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낙폭의 절반,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기술적 조정이 오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특히 거래량 없이 빠지면 베스트예요. 따라서 이거는 한 9,100원, 9,150원 정도에서 1배수 추매를 하고 다시 낙폭의 절반 반등을 노리는 거. 이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고요. 변동성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밀리면 진짜 아래로 10%, 15% 이렇게 금방금방 밀리는 종목이라서 그거 좀 부담돼요 하시는 분들은 단번에 손절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수익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쳐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 상승폭의 절반까지 기술적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9,100원에서 9,150원 사이에서 1배수 추매를 한다. 그렇게 해서 평단을 조절하고 반등을 노린다. 자, 이게 요런 패턴이죠. 급격한 상승에 절반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N자 패턴이잖아요. 지금 딱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추매해서 올라가는 걸 노리는 방식. 근데 이렇게 됐을 땐 이 절반 구간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엔 121선 아래로 7,800원까지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매한 물량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의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고 이 아래 구간 121선에서 다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1번 방식이고요. 2번 방식은 나는 이슈는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뭔가 빠지면 이렇게까지 큰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종목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수익금 생길 때마다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쳐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쳐내다 보면 절반 정도 쳐냈는데 남은 절반이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걸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요런 관점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 관련주에서 이준석 관련주들. 삼부산업 같은 경우가 단일가에 걸리긴 했지만 사실 대장은 이 친구죠. 삼부산업이 오늘 단일가 거래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넥스타이 같은 경우도 오늘 시초에 좀 부르르 떨더니 결국 그냥 시초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YBM넷 같은 경우도 상승했다 살짝 윗꼬리 빼고요. 오늘 시초는 디지털 화폐 쪽 그리고 이준석 관련주들이 초반에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윗꼬리를 달고 끝냈습니다. 대장주들 삼보산업하고 K사인 이런 얘들만 그나마 상승폭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면서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윗꼬리를 잘 뺍니다. 지금 시장. 그러니까 줄 때 좀 최대한 먹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점심시간 되기 전에 갑자기 대북주들이 꿈틀꿈틀 거렸습니다. 자, 대북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은 데아티아이였죠. 데아티아이와 인디에프. 갭자리를 보고 추천드렸는데 오늘 바로 갭 메꾸고 8%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더 가서 좀 배가 아프긴 한데 먹었으면 됐죠. 그리고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당일 갭자리 정확히 메꿔줬습니다. 메꾸고 13%. 이거는 좀 배가 많이 아프네. 그래도 어쨌든 수익 봤으면 된 겁니다. 자, 대북주들 쪽이 아난티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제가 대북주를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거래량 없이 개파락을 했기 때문이었죠. 거래량 없이 개파락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빨리 메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것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다뤘던 섹터예요. 원자력은. 그 중에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변동성이 좀 적고 안전한 종목은 한국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매력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했는데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목표가는 따로 잡아드리지 않을게요. 알아서 익절하시면 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장중 특징주들이나 이런 건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다음번에 빠르게 갭자리를 메꿀 만한 종목군들 개인적으로는 백신 화이자 이쪽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KPX 생명과학이나 우리바이오 같은 이 종목들도 거래량 없이 갭 빠졌거든요. 갭 빠진 게 아니라 갭을 만들며 빠져서 갭 빠진 거라고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빠졌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다음 차례로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바이오나 KPX 생명과학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지 방에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에서 잡아준 구간대로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은 이제 다시 무조건 전고점 간다. 이제는 망했다. 이런 걸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당간당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줄 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신명나게 팔다가 어제 첫 매수세를 보여줬다라고 했죠. 오늘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증시 열리자마자 외국인들 매도세 강해지면서 결국 오늘도 매도했습니다. 그나마 금융투자 쪽이 좀 열심히 최근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금융투자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연기금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코스피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 잡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날 시초에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가면 윗꼬리에 그대로 물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낙폭 큰 종목, 갭이 있는 종목 이런 걸 나눠서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